현대차 노조가 결국 파업을 확정했습니다. 기아 노조도 공동 교섭을 한다고 했으니까 기아 노조도 곧 파업을 확정하겠죠. 최근에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노조 대표단만 찬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찬반 투표 자체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됐거든요. 지금 현대차 노조 재적 인원이 46,500명을 넘습니다. 이 중에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41,000명에 가깝습니다. 투표 참여율로 따지면 88%에 달하는 거죠. 이 중 찬성표를 던진 인원은 무려 33,400명이 넘습니다. 이게 전체 인원 대비 찬성률은 71.8%가 되는 거고요. 투표수 대비 찬성률은 81.6%나 되는 겁니다. 반대한 사람은 7,430명 정도 되고 재적 인원 대비 16%, 투표자 대비 18%가 반대를 한 거죠. 진짜 투표 결과만 봐도 한숨이 나오죠. 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앞으로 차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노조는 죄다 이런 건지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파업을 할 거라는 건 작년부터 예견되어 왔습니다. 저도 노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올해는 파업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쌍용차처럼 좋은 예측만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까지 맞으니 이걸 좋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올해 파업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던 이유는 뭐였나요? 지난 3년 동안은 현대차 노조가 의외로 파업을 안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도 있었고 이때는 상대적으로 강성 지도부가 아니었거든요. 웬만하면 말로 타협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선출된 지도부는 강성 중에 강성 인물이 들어섰습니다. 자, 노조 지도부는 누가 뽑나요? 노조원들이 뽑죠. 노조원들이 강성 인물을 뽑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공장 인력이 줄어들고 어차피 전기차라는 건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고 이건 결국 다음 세대 노조가 없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이건 지금 세대 노조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야, 어차피 이번 세대면 끝날 텐데 우리가 뭐하러 다음 세대를 신경 쓰냐? 우리 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걸 다 받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본전을 뽑아야 한다, 그런 겁니다. 이건 진짜 이기심의 끝을 보여주는 사례고 우리나라 도덕 교과서에서 이기심을 가르칠 때 보여줘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아닐까 합니다. 노조가 진짜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다음 세대까지 온전하게 일을 해줄 수 있게 하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전에 존재해야 하는 단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국내에 자동차 회사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공장이 늘어나고, 공장이 늘어난다는 건 생산할 차가 많아진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협력업체도 일감이 늘어나야 하고 관련 인프라도 많아져야 하고, 이런 게 모이고 모여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조원인지 모를 사람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현장 상황도 모르면서 개소리하네, 하청 업체가 감당이 될 것 같냐, 이러면서 협력업체를 위하는 척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모순이라고 했죠. 이미 미국에 현대차가 13조를 투자하면서 8,000개 넘는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 미국 산업 부흥에 일조하는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위하는 척 하면서 정작 자기네들 일감 줄어든다고 현대모비스 일감을 뺏어야 한다던 사람들이 협력업체가 못 버틴다는 말은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파업을 진행할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 역대급 파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파업을 결정한 이유부터 볼까요? 노조가 크게 5가지 요구안을 내놨잖아요. 현대차는 단호하게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노조로부터 나온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역대급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노조는 사측하고 교섭이 결렬됐다고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쟁의 조정 신청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는 파업은 합법적이야, 이런 명분을 만들려고 하기 위한 명분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투표하기 전부터 노조는 파업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상당했습니다. 추악한 자본의 일격을 가하자 이러면서 찬성을 적극적으로 독려했고요. 노조 소식지에는 조합원의 투표로 한판 싸움이 시작된다, 제대로 한판 붙자, 노조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 될 때까지 밀어붙이고 이길 때까지 싸울 것이다, 이런 말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사측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굵고 길게 교섭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와, 진짜 이 정도면 일하는 노동자인지 시위단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죠. 우리 댓글에 가끔 그런 게 달리더라고요. 공장에서 일은 해보고 하는 소리냐? 임원들 월급 높은 건 괜찮고 은행원들 월급 많은 것도 괜찮으면서 우리는 왜 안 되는데? 이런 건데요. 직업과 직군별로 월급이 다른 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 아닌가요? 지금 연봉이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9천만 원이 넘는다면서요. 그리고 하나 반문하고 싶은 게 성과급의 의미를 알고 요구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과급은 국어사전 그대로 성과가 있어야 주는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산 능력 가지고 지적을 했더니 하도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난리여서 최근에 제가 현대차 사업 보고서를 분석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걸 분석해봤더니 오히려 국내 공장 약점만 더 발견됐죠. 국내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었습니다. 해외 공장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공장 가동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런데 해외 법인은 중국 빼고 죄다 흑자로 돌아섰고 국내 법인만 적자로 난리인 게 문제였습니다. 현대차 역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건데 여기까지는 그냥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고요. 사업 보고서를 분석하다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공장 가동률 말고 생산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다른 공장은 죄다 그대로인데 국내 공장만 줄어든 게 보입니다. 이게 진짜 큰 약점인 이유는 뭔가요? 공장 생산 능력을 구하는 공식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연간 표준 작업 시간, 설비가 시간당 생산하는 자동차 대수, 가동률, 이걸 가지고 산출합니다.
가동률은 100%를 넘었습니다. 결국 그럼 표준 작업시간하고 설비가 시간당 생산하는 자동차 대수가 줄었다는 거죠. 이건 결국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거고요. 이러면서 무슨 성과급을 바라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생산 능력이 좋아져서 해외 법인들하고 나라는 흑자를 기록하던가, 아니면 설비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바꿔달라고 하던가요. 새로운 설비를 바꿔주겠다더니 거절하고, 대체 어쩌라는 건가요? 이걸 회사 대변한다고 몰아가기도 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기업 내부 사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소비자라는 게 제일 큰 문제 아닌가요? 세상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기업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뭔가요?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떼쓰기 파업 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게 짜증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어요. 길도 좁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서 내 앞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질 못해요. 이만큼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라고요. 지금 가뜩이나 원재료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아 공장이 최근에 멈췄다고 합니다. 반도체 같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연료탱크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노조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뭐하는 건가 싶죠. 지금 현대차랑 기아 계약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18개월 이상이 제일 길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 봐서는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겠네요. 이번 파업은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현대차도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를 들어주기엔 적자가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조원들은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야, 회사 적자라는 게 경영진들이 무능한 탓이지, 이걸 왜 노조원 탓을 하냐, 이런 건데요. 이것도 제가 사업 보고서를 보다가 발견한 건데, 현대차 매출 있죠. 이 중에 자동차를 팔아서 수익을 내고 이게 매출로 잡히는 비중이 무려 80%에 달합니다. 나머지 14%는 금융 부문, 철도 제작 같은 기타 부문은 6%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결국 무슨 소리예요? 자동차를 많이 팔수록, 그리고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생산할수록 매출 대비 순수익이 증가한다는 소리죠.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팔아야 돈을 번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반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태클을 거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주 좋은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나라 자동차 노조는 왜 죄다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요. 최근까지는 죄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한 곳만 유일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쌍용차 노조입니다. 쌍용차 노조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옥새 파업으로 생긴 강경한 이미지죠.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강성 노조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심지어 쌍용차는 노조 때문에 망한 거라는 소리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쌍용차 노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토레스가 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노조 말은 무조건 거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강성 노조 이미지를 벗고 싶다, 우리는 강성 노조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도 설득이 전혀 안 됐다고요. 그런데 최근에 토레스가 출시되면서 자료 하나가 공개됐죠. 이 자료 덕에 거의 사상 최초로 소비자들한테 칭찬받는 노조가 됐습니다. 지금 쌍용차 상황이 어떤가요? 토레스 계약 기록이 현대기아차를 이겼을 만큼 대박이 나긴 했지만 결국 생산 능력에 받쳐줘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현실이죠. 왜냐면 현대기아차는 대기 기간 때문에 출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건 쌍용차한테는 기회거든요. 대기 기간이 짧은 것만으로도 경쟁력이 됩니다. 결국 이건 노조한테 굉장히 큰 역할이 주어진 거라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쌍용차가 현대차만큼 많이 팔리던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수급을 조절하기가 수월한 입장이었습니다. 토레스 출시를 한 달 미룬 것도 원자재 수급 상황을 계산하느라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남은 건 생산 능력인데, 쌍용차 노조가 지금 회사 측에 굉장히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쌍용차 노조는 회사가 힘들어서 1년 동안 기술 생산직 50%, 사무 관리직 30%가 무급 순환 휴직에 들어갔었습니다. 이건 일하지 않는 동안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회사 같았으면 경영진의 횡포다, 파업이 답이다, 이렇게 난리였겠지만 이걸 1년 동안 진행했고요. 최근에 토레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복귀 명분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공장을 풀 가동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주간 야간 2교대 전환 체제로 가동하기로 했고, 이건 낮이랑 밤 가릴 거 없이 계속 가동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쌍용차 공장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효율 좋은 르노코리아 공장처럼 훌류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평택 공장 생산 능력은 월에 13,000대 정도입니다. 호란도같이 안 팔리는 차 생산량을 줄이고 토레스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레스 생산량을 월에 5,000대 이상만 유지해줘도 대기 기간 때문에 망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부품 협력사도 노력 중입니다. 쌍용차가 토레스 생산 때문에 부품사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품하고 반도체 수급 문제로 토레스 수요가 이탈하지 않도록 집중한다고 합니다. 결국 쌍용차는 지금 회사, 노조, 그리고 부품 협력사까지 힘을 합쳐서 회사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자동차 생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죠. 쌍용차는 위기를 맞이하고 나서야 노사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노력하고 이걸 눈에 보이는 성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덕에 응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진 거겠죠. 현대차는 쌍용차처럼 쓰러질 위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노조에 치이고 적자도 못 벗어난다면 결국 자국 생산 비중을 없애다시피 할 겁니다. 해외로 뜨는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이건 쌍용차가 없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를 만들 겁니다. 기본적으로 울산을 비롯한 지역 경제가 휘청일 거고요. 유령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장을 로봇이 가동하고 공장만 불빛이 있고 사람 사는 곳만 황폐해지는 거죠. 현대차 투자로 일자리 창출, 이라는 기사는 해외에서만 나올 겁니다. 지역 경제가 흔들리면 국가 기반이 흔들립니다.
있습니다. 국가 기반이 흔들리면 국민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현대차 노조는 자신들한테 이렇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이걸 노조 지도부에서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다면 노조 지도부뿐만 아니라 지도부를 선출한 노조원들도 굉장히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근거, 성과, 명분 그 어떤 것도 없는 파업을 하면서 여기에 공감하지 않는 평론가나 소비자들한테 너네는 공장에서 일이나 해보고 그딴 소리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양심 없는 발언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성과 때문에 밤을 새우고 과로로 쓰러지고 심하면 과로사하기도 하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일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